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울산의 재택치료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검사량과 관리 대상이 급증하면서 보건소 업무는 과부하에 걸렸고 재택치료 일반 관리군을 상담하거나 약 처방을 해주는 동네 병원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와 통화하는 의사, 상담을 해주고 약도 처방합니다. 병원 안은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최근 이 병원에서만 매일 20명가량이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진단 키트에선 음성이었다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례가 많아 자가 진단 키트가 숨은 확진자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집에서 하는 그 자가 키트는 제가 보기에는 양성 나올 확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음성으로 나온 줄 알고 기다리다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울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0명에 육박하면서 PCR 검사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일 하루에만 PCR 검사를 받은 사람이 7,000명을 넘었는데 이 중 47%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PCR 검사를 받은 2명 중 1명이 양성인 겁니다. 사망자도 사흘새 8명이 늘어 울산의 코로나19 사망자는 80명이 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검사량도 관리해야 할 환자 수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병원에 오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전화 처방도 좀 해드리고 있지만 처방을 내려도 좀 불안한 마음에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방역 대책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각 보건소마다 업무 과부하로 검사 결과와 안내 문자 발송이 늦어지자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은 현재 보건소 직원 1명이 100명가량을 기초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검사에서 양성 나오는 수도 많아지잖아요. 아마 전국 진단기관에서 지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조만간에. 보건소에서 전담하기에는 이제는 한계가 왔어요. 결국은 전 행정력이 동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현재 울산의 병상 가동률은 32%. 아직 여유가 있긴 하지만 울산시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등 추가 병상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 수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에 정점을 찍을 거란 예상 속에서 빠르게 불어나는 환자 수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울산의료원 조기 설립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송 시장은 어제 영상으로 개최된 제49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이 중요하다며 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송 시장은 이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협의회 내 중앙협력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어 휴업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낸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스포츠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휴업수당 1,8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형 수기 민주주의 1호 안건인 남구 야음지구 개발과 관련된 권고안이 도출됐습니다. 야음지구 민관협의회는 공원 녹지 비율을 62% 이상으로 하고 폭 200m, 고도 35m 이상의 구릉지를 조성하는 권고안과 공해 차단 녹지 기능에만 집중해서 야음지구 토지를 매입하고 야음근린공원은 보전하는 권고안 등 2가지 권고안을 울산시에 전달했습니다. 민관협의회는 LH가 제시한 개발안에 대해서는 전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2가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다며
3월 중으로 울산 시민에게 가장 이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S 니코동제련의 지분 절반을 보유한 일본 합작투자법인이 국내 펀드의 일본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S 니코동제련의 2대 주주인 일본 합작투자법인 JKJS는 보유 지분 49.9%를 국내 사모펀드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 협상이 성사되면 울산 본사 기업인 LS 니코동제련 사명에서 니코가 제외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LS 니코 관계자는 매각 일정이나 가격 조건 등 상세 내용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의 지역구별로 상세 공약을 알아봅니다. 지난 시간 중구와 남구에 이어서 오늘은 동구와 북구, 울주군입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동구 지역 공약입니다. 방어진항을 어촌 관광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 선박 기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구를 해양 중심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고늘 마리나 항만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울산대교와 연포산 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제도약 정부 지원과 주 52시간 근무제 재검토, 조선해양 관광도시 및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북구에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호계역 폐선부지를 활용해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4년제 국립대학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강동터널을 개설해 울산 외곽 순환도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7번 국도 모화에서 외동 구간에 6차선 도로 확장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2 울산 북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울주군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언양 울산 간 고속도로 무료화와 청량범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진화 온양 간 원전 비상 대피로를 개설하고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방구대 안각화 세계유산 등재 및 박물관 건립을 1순위 공약으로 정했습니다. 또 진화 간절곶 해양관광 해양 레포츠 사업을 추진하고 울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공공기관을 울주군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어제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V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 도전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기술력이 독일 등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니스트 등을 활용해 국내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어 울산이 소형 모듈형 원전과 원전 해체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중앙 전통시장과 남구 디자인거리,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풍력 발전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을 모자라더라도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개발하는 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해체 산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그건 굉장히 큰 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출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가서 이제 아주 노후화된 원전들을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셈이거든요. 울산시가 최근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V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사업이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어민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상생기금 70억 원의 경우 발전 사업자와 어민 간에 진행된 사항으로 울산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한국에너지공단을 충남으로 이전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울산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전 공약은 지역 균형 발전의 명분도 안 되고 경제와 산업적 명분도 없다며 울산 시민들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공약 발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의회 혁신도시특위도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의 한국에너지공단 충남 이전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헛된 공약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울산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단 본사를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울산시가 차량 사물 통신을 활용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해서 오는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은 화재 등의 응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차량이 신호 대기 없이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은 중앙 제어 방식과는 달리 긴급 차량이 신호 제어기에 직접 신호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울산시는 긴급 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어 시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체육회 오흥일 사무처장의 해임안이 어제 열린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오 사무처장은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인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김석기 회장과 체육회 임직원 간의 내부 갈등이 폭발하면서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7개월 남겨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7가지 안건으로 열린 울산시 체육회 제5차 이사회. 오홍일 사무처장 해임안을 놓고 시작부터 김석기 회장과 이사들 간 날성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스포츠운동위원장에게 지시를 하셔야지, 만약에 오늘 이사에서 이 안을 상정을 하시게 된다면 3층 공자가 보더라도 이거는 회장님의 직권 안으로 간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 회장은 오 사무처장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정관 제52조 2항과 3항을 오 사무처장의 해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관 52조 2항 3항에 의하면 회장은 처장을 추천하여 이사의 동의를 얻어서 임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임명도 할 수 있고 해임도 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1시간여 공방 끝에 결국 안건 채택 여부는 표결로 이어졌습니다. 투표 결과 출석 이사 54명 가운데 37명이 찬성하며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해임 여부를 묻는 최종 이사진 투표를 앞두고 오 사무처장은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징계 절차도 없었다며 안건 상정 자체가 절차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홍일 사무처장 해임안은 출석이사 36명이 찬성하며 원안 가결됐습니다. 규정과 절차를 위배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부터 당장 해임안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고 노동부의 부당 해고에 대해서도 지금 고발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김 회장과 체육회 임직원 간 내부 갈등이 가라앉기도 전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시체육회. 시체육회의 모든 업무를 주도해온 사무처장의 해임으로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준비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울산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울산시의 불통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안수일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동구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생겨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울산시와 교육청은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의 동구 정착과 관련해 법무부와 어떤 협의를 가졌는지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의 학교 배치 현안에 대해 노욱희 울산교육감이 서부초등학교에 배정할 수밖에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욱희 교육감은 지난 22일에 열린 2022년 신학기 학사 운영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와 관련해 기본 대원칙은 특별기여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교육감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외국인 학교 등은 검토했지만 이미 학교 배치에 대한 시교육청의 권한이 없다며 서부초 학부모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2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직업계 고등학교와 지역의 기업, 지역 대학의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시 교육청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올해부터 3년간 교육부로부터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시교육청과 울산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앞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학생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그린 모빌리티 기술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울산 옹기축제가 2022년 제10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경제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울산 옹기축제는 옹기마을을 VR로 구현한 온라인 옹기 테마파크와 유튜브 채널 옹기TV로 다채로운 온라인 콘텐츠를 운영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울산 옹기축제는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중구청은 울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대한모터스포츠 레저협회와 함께 올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실내 공기질 관리와 홈케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자와 모터스포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울산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중구민 20명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동구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방어진항 야경 명소화 사업 1차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이번 1차 공사에는 1억 9,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실도 활어 직판장과 방어진 활어센터 등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으며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이어 다음 달부터 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2차 공사에 들어가 6월까지 야경 명소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